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는 포항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 4년제 사립대학교입니다. 포항공대가 있기는 하지만 포항공대는 이공계 특화대학이죠. 한동대학교는 개신교 관련 미션스쿨입니다.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좋고 학부생이 3,000명 정도로 작은 규모의 강소대학으로도 많이 알려진 대학입니다. 이 학교는 1995년 개교합니다. 국내에서 10개도 채 되지 않는 한 번도 교명이 바뀌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너무 좋네요. 한동대학교는 단과대학 없이 학부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학과만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국제어문학부, 경영경제학부, 법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기계제어공학부,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생명과학부, 상담심리사, 사회복지학부,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IC융합대학 안에 전산전자공학부, ICT 창업학부가 있어 총 12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공 이름이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융합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한동대학교는 최소 인원으로 학부생을 선발하여 뭔가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소수정예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동대학교는 독특한 문화가 많은 대학교입니다. 우선 흡연과 금주를 지향하는 대학입니다. 학교 안에서 술을 먹을 수 없고 거의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 매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술을 판매하지 않고 MT도 술 같은 거 없이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교회, 중고등학교부처럼 게임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예전 8090 잔디밭에서 수건 돌리기 하고 놀던 때가 생각나는 문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합니다. 술 먹고 광란의 댄스보다는 음료수 먹고 건전한 율동이 좋은 감성이라고나 할까? 역시 전 옛날 사람 같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문화만 봐도 기독교 색채가 강한 대학 같습니다. 노는 것도 이런데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기독교 색채가 많겠죠. 이러한 작은 부분 때문에 불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동대학교 설립 초기 포항 시민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는데 한동대가 포항 시민들의 염원 및 자본으로 지어졌지만 포항 및 영남권 지역민을 위한 4년제 종합대학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개신교 미션스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랜드라는 기업의 경력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 무교였는데 기업 문화 때문에 금연을 했고 간부 같은 경우 아침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문화가 단결을 하는 데는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게 대중적으로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화도 상업영화가 인기가 더 많잖아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한동대학교 외관은 우선 너무너무 이뻐요.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는 푸른 잔디밭, 예쁜 건물, 뭔가 스위스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서 학교가 이뻤고요. 건물 모양 역시 고전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에 부대 시설도 많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숙사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 좋기로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설립 초기 학교가 외진 곳에 있어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모두 기숙사에 입주시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학교 입구에서 기숙사가 상당히 가깝고 조경 또한 너무 멋진 기숙사였습니다. 푸른 잔디밭, 푸른 하늘이 잘 보이고 운동장도 멋지고 노총강당처럼 느껴지는 곳도 많았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학교 법인 산하에 선림병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대 설립을 전제로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의대 설립이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도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선림병원도 개신교 색채가 강한 병원입니다. 뭔가 시너지가 발생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죠. 한동대학교는 사건 사고가 많았던 대학입니다. 대표적인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총학생회가 노 전 대통령 사망을 비난하고 시국선언에 비판적인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총학생회 독단적인 성명서 발표에 학교 내부에서 반발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총학생회 탄핵안까지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지금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데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름이 좀 있는 대학들은 총학생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름이 없는 대학들은 재단 비리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교 당시 한동대학교는 연세대 고려대를 포기하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았던 좋은 대학입니다. 물론
지금은 의대 유치도 실패했고 일반 4년제보다는 미션스쿨 이미지가 강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잘 되길 희망합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대학교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와이즈 캠퍼스보다는 경주 캠퍼스가 더 익숙합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이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경주 캠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이원화 캠퍼스가 아닌 본교에서 설립한 분교입니다. 제가 아는 분교 캠퍼스 중에 본교랑 거리가 가장 먼 분교 캠퍼스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이 부분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본교들은 본교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 본교와 거리가 먼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분쟁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대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본교는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이 두 대학은 본교랑 다른 색깔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같은 경우 한의과대학이랑 의과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경상북도 경주에 세워진 최초의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그 시작은 1978년 동국대학교 내부에 경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으로 설립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본교대학은 수도권 인근의 경기도나 강원도에 본교를 설립하는 반면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인 만큼 불국사, 석굴암 등 다양한 문화재가 있고 불교계의 영향력이 큰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에 본교를 설립합니다. 사실 이 덕분에 경주시는 혜택을 많이 받죠. 1983년 동국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을 개원하고 1984년 물리과대학, 법경대학, 한의과대학을 분리하면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형태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된 결과 동국대학교 본교에도 없는 의과대학도 생기고 현재는 9개의 단과대학이 있는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2022년 올해죠. 대학교 명칭도 와이즈 캠퍼스로 바뀌면서 지금의 모습인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부지는 과거 불교 신자였던 유경숙 여사가 조계종에 사주한 땅이라고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부분도 작용해서 본교랑 거리가 상당히 먼 경주에 분교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크기는 약 12만 평 정도이며 이는 본교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크기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걸어다니면 큰데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학교 같았습니다. 관광지 느낌도 나고 저렴한 느낌도 나고 잘 만들어진 캠퍼스 느낌도 나고 국립공원이나 국가정원 느낌도 나는 독특한 캠퍼스입니다. 우선 경주 오시면 한번 놀러와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구부터 100주년 기념관, 도서관, 본관 라인까지 일반적인 대학교 느낌이 많이 나고 100주년 기념관 옆에 보면 나무를 뒤덮은 새를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여기는 실제 백로 서식지라고 합니다. 처음에 뭔 새가 저렇게 많아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류학자들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편 기숙사 방향 쪽은 조용한 자연 휴양림 분위기이며 위로 올라가면 옛 서원, 절 같은 분위기도 많이 납니다. 크기가 적당한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고 학교 곳곳에 동상도 많아서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 캠퍼스입니다. 동국대학교 전공으로는 불교문화대학,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 사회대학, 상경대학, 사범교육대학, 간호대학,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총 9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한의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어딜 가나 입결이 높은 대학이고 가장 개성 있는 부분은 불교대학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입결을 떠나서 학교의 근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전공도 두루두루 다 우수하지만 역시 사범교육대학이 강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국대학교는 최근 논란이 좀 있었죠. 캠퍼스 이전 논란입니다. 2021년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를 김해시나 수도권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이사회의 제안이 나와 논란이 됐었죠. 재학생과 교수들에게 이전 찬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97.8%
찬성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캠퍼스로 이전할 가능성이 생겼죠. 그 당시 경주시장은 캠퍼스 이전이 황당한 이야기이며 시민들과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경주 원룸업자 또는 상민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에브리타임대에 학사 정보만을 전달하던 계정을 설문조사 링크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먹여 정지시켜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 경주시장은 간담회에서 경주시장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 지역 상생을 하려는 중이다 라는 게시글을 본교 측은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경주시 측의 제안과 지원책이 너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기에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에도 학교법인 지구책은 2021년 4월 교명 변경과 더불어서 캠퍼스 이전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전 후보지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주시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고 동국대 입장에서는 경주에서 받는 혜택이 미비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인식도 좋아지기 때문에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겠죠. 병원도 있고 경주에 오래 자리 잡았고 아무튼 전 옮기든 안 옮기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정부에서 지방에 골고루 인구를 분포하는 정책도 낼 건데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냥 경주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동국대 덕분에 혜택 받은 것도 많으시잖아요.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대학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인제대학교입니다. 인제대학교는 경상남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립대학으로 유명합니다. 부산에 캠퍼스가 하나 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의사 백인재 박사가 설립한 백병원에서 출발한 대학교입니다. 인제대학교는 1979년 인제의과대학으로 개교합니다. 이후 1983년 인제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지금의 위치인 김해시에 이전합니다. 198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모습인 인제대학교가 됩니다. 설립 배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제대학교는 의대가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백병원은 다 아시죠? 서울, 부산, 상계, 일산, 해운대에 있는 한국 최대 대규모 종합병원입니다. 전 야인시대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영이라는 캐릭터 나오죠.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된다 이 장면에 이보시오 의사 양반이 백인재 원장이고 그 장소가 백병원입니다. 인제대학교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B&IT 융합대학, AI 융합대학, 약학대학 총 11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천하장사만만세 이만기 장사가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죠. 참고로 이만기 장사 고향은 경상남도 의령이라고 합니다. 의령하면 홍의장군, 임진왜란의 영웅, 의병장 곽재우도 있죠. 의령 사람은 왠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인제대학교는 규모가 있는 병원이 많아 재정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망하지 않을 지방대학을 뽑자면 전 인제대학교랑 순천향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단이 너무 빵빵하고 병원이 워낙 전국구라 의과대학만으로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두 대학은 국내에서 지방대라고 까일 수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듣보잡 인서울 대학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제대학교 산하기관 자금 예산은 1조 5천억입니다. 1조라니 이 말은 망할 일 없는 재단이라는 말이겠죠. 그래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인제대학교는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2021년 총학생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술파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명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아직 어린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 매스컴도 탄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장이 사퇴했으니 저는 말을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2021년 총작 논문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있었고 2022년 대학 입시 충원율 미달 사태 및 어문, 인문학부 통폐합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대부분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 나는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외관은 우선 엄청난 오르막을 자랑합니다. 크기는 약 72,000평입니다. 캠퍼스가 아름다우며 고층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높다라는 느낌이 강한 대학이었습니다. 학교 자체도 고지인데 건물마저 높으니 뭔가 우뚝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상당히 이쁘고 시원하다. 건물은 현대적이지만 조형은 고즈넉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숲속의 캠퍼스에 건물은 현대적이다. 뭐 대충 이런 감성. 화면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조형물이 많고 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튼튼해지겠다. 다이어트 오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저도 여기 갔다 와서 1kg 정도 빠졌다는 농담입니다. 인제대학교는 전국대학 순위가 늘 30위권에 들어있는 대학이고 국제적으로도 꽤 인정받는 지방대학입니다. 앞으로도 사립대학 명문으로 더더욱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입니다. 창원대학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대학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고 발달된 도시가 창원입니다. 광역시급 도시인데 창원하면 외부인으로 봤을 때 공업단지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경남과 부산 지역에 지역 거점 국립대가 두 군데나 있어서 창원대학교가 국립대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타지 사람이라 사실 창원대학교가 처음에는 사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전통이 오래된 국립대학이고 굉장한 캠퍼스 크기를 자랑하는 창원을 대표하는 국립대라고 합니다. 창원대학교는 1969년 마산교육대학으로 개교합니다. 이후 1978년 마산 초급대학으로 바뀌고 1979년 마산대학으로 승격, 1984년 마산대학 가포 캠퍼스에서 창원 캠퍼스로 이전하고 1985년 창원대학, 199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지금의 모습인 창원대학교가 됩니다. 처음에는 교육대학으로 시작했다가 한 개의 도에 한 개의 교육대학만 있어야 된다는 정책으로 창원대학교는 초급대학이 되었고 이후 일반대학으로 승격된 뒤 공립대학까지 발전한 대학입니다. 대단합니다. 안동대학교랑 비슷한 테크트리 같네요. 이 학교는 최근 이슈가 좀 있었죠. 페미니스트 윤김지영이라는 분이 건국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창원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분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는 인물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사상을 가진 사람은 호불호가 지나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좋게 말하면 여성 인권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남성 혐오거든요. 이러한 판단은 본인이 아닌 대중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연예인이나 교수 등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의견을 치우친 거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쪽 갈라치기의 전형이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선, 윤김지영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윤김지영 이분이 교수로 와서 건국대 학생들은 환희에 찾고 창원대 학생들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창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 입장으로 봤을 때 공학 계열이 발달되어 있는 종합대학교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창원시 자체가 공업단지잖아요. 공업단지로 워낙 유명하고 또 창원시가 인구가 엄청납니다.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이 됐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따로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입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이 정도면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랑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자체는 광역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안에 창원대학교가 국립으로 떡하니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좋죠.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저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창원대학교의 존재를 잘 몰랐거든요. 사실 사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국립대학교고 공학 계열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의대가 없습니다. 학교가 엄청난 규모의 대학인데도 의대가 없는 게 좀 특징적이고 창원대학교가 올해 교명 변경 계획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국립대하고 좀 비슷한데 창원국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창원대학교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창원대학교로 해도 창원대학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왜 힘들게 변경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대학교는 대규모 국립대학인데 의대가 없습니다. 창원대학교 측에서도 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992년부터 이러한 노력을 많이 했고 2017년 서남대학교가 폐교해서 창원대학교에서 서남대 의과대학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창원대가 만약 의과대를 신설했다면 창원의 든든한 인구수와 공업단지 등을 토대로 더욱더 명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좋은 대학입니다. 창원대학교 전공으로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대학, 예술대학, 미래융합대학 총 8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창원이라는 지역이 기계공단이 발달되어 있어서 메카트로닉스 학과 등 기계공학 쪽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미지는 왠지 울산은 자동차, 구미는 전자, 창원은 기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대학교 외관의 크기는 약 23만 평 정도로 큰 대학입니다. 제2캠퍼스가 없어 본교에 몰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는 크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고 첫 이미지는 그렇게 이쁜 캠퍼스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보면 볼수록 이쁜 명소들이 많았습니다. 청운지라는 연못도 이뻤고요. 기숙사도 잘 돼 있었습니다. 광장형으로 시원하게 보이는 캠퍼스는 아니지만 곳곳에 핫스폿이 많고 도서관, 본관 등 시설이 좋았고 평지 캠퍼스처럼 보였지만 학교가 넓어 가파른 오르막도 좀 있었습니다. 창원대 캠퍼스는 건물 모양보다는 환경과 명소가 좋아 보였습니다. 창원대학교는 대규모 지방도시 창원에 있는 대표적인 국립대학입니다. 저도 잘 몰랐던 학교이지만 인식이 좋은 학교이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학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지방대학이 힘든 시기이지만 창원대학교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금호공과대학교입니다. 금호공과대학교의 설립 배경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동양 최고 기능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본인의 고향인 경상북도 구미시에 금호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금호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재들이 공고에서만 익힐 수 있는 기능뿐 아니라 전문기술까지 겸비한 고급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년 뒤 대통령 서거 직전 금호공과대학교 설립안을 제거합니다. 1년 뒤인 1980년 사립대학교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두 개의 학과와 학생 수 약 300명으로 금호공과대학교는 시작합니다. 이후 1988년 금호공과대학교 학생들은 국립화를 요구하였고 1990년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지금의 모습인 국립금호공과대학교가 됩니다. 보통 공대들은 큰 기업에서 설립하거나 재단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호공과대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학계열 전문 특수대학이라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특징은 부지가 약 17만 평으로 엄청난 부지의 대학교인데 부지에 비해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한 개 한 개 크기가 타 대학에 비해 엄청 커 외관을 보고 있으면 뭔가 거대한 느낌을 받게 되는 대학교입니다. 확실히 여타 낭만적인 캠퍼스 느낌보다는 엑스포, 컨벤션 센터 같은 크고 화려한 느낌의 캠퍼스였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전공으로는 공과대학답게 단과대가 없으며 계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 이학계열, 인문사회계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공학계열에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 전자, 기계, 컴퓨터, 화학, 신소재, 토목, 건축, 광 시스템, 메디컬, IT, 환경공학 등 공학계열 전공이 다 배치되어 있고 이학계열은 응용수학, 응용화학과 두 개의 전공이 있으며 인문사회계열은 경영학과 한 개가 있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확실히 유니크한 학교죠. 우리나라에 국립으로 공과대학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독보적인 학교고요. 특히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숙사, 오름반이라고 부르는데 여자 기숙사가 됐거든요. 이 오름반이 학교가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는 상당히 오르막에 있더라고요. 힘들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름반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여성분을 봤거든요. 엄청 예뻤습니다. 공대 여신이고 말로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 좀 깜짝 놀랐고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금호공대는 확실히 외관은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공과대학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대통령의 고향에 설립한 대학이고 그분의 딸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 자체로만 보면 좋은 특성화 국립대학교입니다. 과거 금호공과대학교가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는 울산 창원과 더불어 가장 공장과 기업이 몰려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금호공과대학교 이미지는 구미시에 산업단지가 많아 그곳에 취업을 많이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카더라 통신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수도권 취업이 약 38%, 충남 충북이 17%, 대구 경북이 30% 정도로 골고루 취업을 하였습니다. 과거 지방대, 인서울 구분이 없었을 당시에는 웬만한 인서울권 대학보다 금호공과대학교가 입결이 높았고 취업률도 좋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구미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구미시에 가장 유명한 LG도 빠졌으니 덩달아 금호공과대학교 인식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성화가 잘 돼 있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금호공과대학교는 경북대와 통합이 논의되는 이슈도 있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만일 통합이 됐다면 그림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이 맞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외 이슈로는 금호공대 역시 똥공기 문화가 강한 대학이라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건축학과 신입생 OT에서 건축학과 10학번 총학생의 부회장이 난입하여 공기를 잡고 행태를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당시 총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걸었고 사건을 일으킨 두 명은 각각 유기정학과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비리나 채용, 입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 중 공과특성대학은 정말 유니크합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입니다. 이는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글로벌로 하는 건 어땠는지 아닙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1980년 건국대학교 충주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과대학 위주의 분교였지만 단과대학이 더 늘어나면서 1984년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로 교명이 변경됩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본교, 분교 파동이 일어나면서 2010년 지역색을 없애고 지금의 이름인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가 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분교는 총 5군데로 건국대, 동국대,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외관은 약 10만 평으로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에서 7번째로 거대한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캠퍼스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건물이 엄청 세련됐으며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르막이 많으나 가파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도서관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 분수대, 웅장한 도서관 건물로 되어 있어 중원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곳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수도권에서 오기 쉽습니다. 대학교 내에 터미널이 있어 동서울 터미널에서 환승 없이 직통으로 편하게 올 수 있는 대학입니다. 접근성이 참 좋죠. 대학교 안에 터미널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원래 의대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서울 캠퍼스로 옮겨갔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디자인대학, 인문사회 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으로 4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 캠퍼스랑 함께 운영 중인 힐링바이오 공유대학도 있습니다. 본교대학은 이원화대학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교대학도 각가지 개성이 있고 각 개인의 대학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교와의 차이 때문에 인식의 피해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본교는 이원화 캠퍼스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교랑 연관 짓는 것보다 하나의 독립적인 대학으로 발전한다면 본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안 나왔지만 예전에는 이원화 캠퍼스 보고 본교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해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 1980년대 막 본교가 설립될 시에는 본교랑 성적이나 인식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처럼 더 잘 운영해서 본교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더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홍익인간이 생각나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입니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홍익대는 지방분교 설립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다가 정부로부터 지방분교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자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2년제 대학인 홍익공업전문대학을 인수하고 해당 전문대 재학생 정원을 이용해 1987년 조치현읍에 제2캠퍼스를 설립합니다. 홍익공업전문대학의 학과들을 개성하여 4년제 단과대학, 산업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조치원에 생긴 산업대학은 과학기술대학과 조영대학으로 분리시킵니다. 이후 상경대학이 설치된 뒤 광고홍보학부와 게임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조치원에 설립된 세종캠퍼스는 점차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서울캠퍼스와는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종합대학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과들과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홍익공존을 계승한 세종 캠퍼스는 기존의 서울 캠퍼스와 상당히 유사한 중복학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애초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분교로서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죠. 이 사실을 홍익대 측에 통보하기 전까지는 교육부에서도 세종 캠퍼스를 분교로 구분하고 홍익대학교 측에서도 세종 캠퍼스를 분교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는 양쪽 모두 별개의 종합대학으로서 발전해왔고,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캠퍼스 간 유사학과, 중복학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세종 캠퍼스가 제2캠퍼스 및 확인된 이후로는 세종 캠퍼스의 유사학과, 중복학과의 단과대학 학과 이름을 변경하고 캠퍼스 간 커리큘럼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지금의 모습인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실용학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술계열 전공이 강세이며 이외에도 광고, 게임과 같은 미디어 관련 학과가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홍대는 이미지상 뭔가 예술적이다, 그림을 잘 그릴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홍익대학교 하면 홍대거리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 대학 중 홍익대학교가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대학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단과대로는 과학기술대학, 조영대학, 상경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조영대학이 유명하죠. 홍익대학교 외관은 홍대답게 생겼다 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건물보다는 길이 이뻤고 조형물, 조경 등이 국립공원처럼 조용하면서 숲속의 캠퍼스 같았습니다. 옆 학교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웅장하고 멋졌습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뭔가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딱 예술의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맑은 공기, 자연스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사건,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 캠퍼스가 주제이기 때문에 세종 캠퍼스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셔틀버스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에 기름통이 발견됐고 분신자살 목적으로 폭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행히 후속 인원이 없었지만 운전기사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15년 조영대학 전공 통폐합 사건, 이 부분은 학생회와 재학생이 인식하지 못한 채 통폐합이 이루어져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종 캠퍼스 단톡방 성희롱 사건, 세종 캠퍼스 법적 지위 변경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적 지위 변경 논란은 위에서 이야기했는 교육부와 홍익대학교 측이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분교가 아닌데 분교로 인식하고 있어 생긴 논란입니다. 이외에도 조금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이미지가 좋은 대학교는 개인적으로 홍익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엄친한 이미지가 있는 학교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미지와 잘 맞게 본교뿐 아니라 세종 캠퍼스도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희망합니다.